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probability와 distribution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 첫 시간으로 이 개념들에 대해서 먼저 define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probability, 그러니까 확률이죠.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확률을 우리가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이라는 것은 결국엔 어떤 불확실성, 이 uncertainty에 대한 그러한 고민의 결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확률은 대부분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 그 비율,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뭔가를 100번을 했는데 그 중에 한 30번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러한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은 0.3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인터프리스를 하죠. 근데 이거 이외에 확률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은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 이벤트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의 정도, 이 degree of belief를 어떤 그 probability라고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빈도로 그 이벤트가 발생한 빈도로 확률을 정의하는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을 우리가 빈도주의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frequentist들의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벤트의 어떤 degree of belief, 어떤 믿음의 정도죠. 이걸로 확률을 인터프리트하는 그 부류를 우리가 베이지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이라는 게 필요한 이유는 뭔가 이렇게 불확실한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아직 관찰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할 어떤 찬스, 그런 기회,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률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률론은 그 목표가 뭐냐면 어떤 익스페리먼트,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할 때 그 아웃컴이 랜덤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 랜덤한 어떤 그 결과를 설명하는 어떤 수리적인 그런 틀을 디파인을 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동전 던지기, 이게 우리 확률에서 가장 흔히 기초적으로 예를 드는 그러한 익스페리멘트가 되겠는데, 이 동전을 던진다. 그럼 던지기 전에는 이게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를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동전을 이런 익스페리멘트를 상당히 많이 하면 이 앞면이 나오는 이벤트와 뒷면이 나온 이벤트, 이 이벤트들이 어떤 평균적인 그 규칙성을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수없이 많이 던졌다. 그러면 한 절반 정도는 앞면에 나오고 절반 정도는 뒷면에 나오고. 자, 이런 전체적으로 이런 랜덤한 아웃컴을 설명하는 그런 수리적인 틀, 그게 바로 확률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이라는 것은 어떤 로지컬한 리즈닝, 그러니까 논리적인 그 추론 절차를 일반화시키는 그런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로지컬한 리즈닝, 우리가 불리언으로 로지컬한 리즈닝을 한다고 하면 뭐에 대해서 항상 true 혹은 false 이렇게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러한 추론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예처럼 여러분들이 친구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발생할 어떤 이벤트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한 세 가지만 고려를 해봅시다. 첫 번째는 친구가 제 시간에 온다. 두 번째는 친구가 길이 막혀서 늦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친구가 외계인에게 납치됐다. 뭐 이러한 이벤트를 우리가 고려를 한다고 해보죠. 자, 만약에 친구가 늦었어요. 그러면은 친구가 제 시간에 온다라는 이벤트는 그냥 배제됩니다. 그렇죠? 얘는 일단 무조건 false죠. 근데 친구가 늦었는데 늦었다는 이 현상을 설명해주는 그런 이벤트는 이제 두 개가 남았어요. 하나는 길이 막혀서 늦는다. 또 하나는 외계인에게 납치됐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가 더 그럴듯한 설명일까요? 당연히 우리는 길이 막혀서 늦었다라는 그 이벤트가 지금 이 현상을 설명하는 데 더 적합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이런 판단을 뭐를 기반으로 하냐면 우리 상식을 기반으로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true 혹은 false, 이게 이진적인 그런 리즈닝을 가지고는 각각의 이벤트의 어떤 발생할 정도 혹은 이벤트의 그럴듯함,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probability라는 이런 개념이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된 리즈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디스크리트하게 true 혹은 false 이런 식으로 뭔가를 추론하는 그러한 과정을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확장하게 되면 당연히 어떤 컨티뉴어스한 값으로 이런 그럴듯함 이런 거를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plausibility라고 하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적용되어야 할 그런 어떤 수학적인 그런 기준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plausibility의 정도는 어떤 숫자로 리얼 넘버로 표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런 숫자들은 우리 커먼 센스 어떤 상식의 규칙 기반에서 디파인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나온 그 리즈닝 추론은 항상 컨시스턴트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컨시스턴트라는 거는 크게 세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컨시스턴시 혹은 non contradiction이라고 해서 뭐 어떤 과정을 통하든 어쨌든 같은 결과를 냈다면 이 결과에 대해서는 같은 정도의 이 probability가 assign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honesty 이거는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observation들 관측들을 이러한 plausibility를 define 하는데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reproducibility는 우리가 뭔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 대한 그런 커먼 센스 사전 지식이라는 것이 동일하다면 이 두 상황에 대해서 이 probability는 같은 정도를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probability라는 게 어떤 이런 철학적인 기반 하에서 필요에 의해서 define된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이 개념 자체는 우리가 지금 직관으로 충분히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최근 이 현대의 이런 확률론은 이 콜모그로프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제시된 그런 엑시엄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정의가 되는데요. 이 probability에 대한 엑시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의하기 위해서 세 가지 개념들이 도입이 됩니다. 첫 번째가 샘플 스페이스, 그리고 두 번째가 이벤트 스페이스, 세 번째가 probability measure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샘플 스페이스는 보통 여기 있는 것처럼 오메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이 샘플 스페이스는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 이 실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결과들이 있겠죠. 그럼 모든 발생 가능한 결과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전을 두 번 던진다라고 하면 그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는 첫 번째도 앞면, 두 번째도 앞면, 혹은 첫 번째가 앞면, 두 번째는 뒷면, 첫 번째가 뒷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면, 그다음에 둘 다 뒷면. 자, 요거 이외에는 더 발생 가능한 그런 아웃컴이 없죠. 자, 그러면은 이 실험에서는 샘플 스페이스를 이루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이제 이렇게 디파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합이 이제 오메가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벤트 스페이스입니다. 자, 이벤트 스페이스는 이 샘플 스페이스의 서브셋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했을 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의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오메가, 아까 예를 들은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실험에서 예를 들면 뭐 이러한 아웃컴, 얘는 이제 이벤트 스페이스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아웃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robability P예요. 이 probability measure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이벤트 스페이스에 있는 어떤 특정 이벤트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이 이벤트에 어떤 리얼 넘버를 어사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리얼 넘버를 PA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PA가 하는 일은 뭐냐면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probability 혹은 그런 이벤트가 발생할 거라는 그런 믿음의 정도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일종의 측도, 매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PA를 A에 대한 이 이벤트에 대한 probability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개념의 도입 하에서 우리 probability에 대한 그런 엑시엄들이 자연스럽게 도출이 됩니다. 일단은 어떤 이벤트에 대한 확률, 그러니까 probability of A, 특정 이벤트에 대한 확률은
0에서 1 사이여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 샘플 스페이스의 모든 이벤트들에 대한 그 각각의 프로베빌리티의 합은 1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런 확률의 개념에 부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이 이런 엑시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샘플 스페이스, 그리고 이벤트 스페이스, 그리고 프로버빌리티 메저, 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어떤 실제 어떤 실험 혹은 실제의 어떤 현상들, 이런 것들을 모델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이 실험과 이런 현상들은 항상 그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를 어떻게 수리적인 그런 모델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 probability space, 여기 보시면은 이 오메가와 이벤트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막 다루진 않아요. 대신에 우리는 뭘 다루냐면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어떤 퀀티티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퀀티티에 대한 확률을 다룸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런 오메가 샘플 스페이스와 이벤트 스페이스에 있는 그런 이벤트들에 대한 확률을 다루게 되죠. 자, 이게 조금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앞서 동전 2번 던지는 실험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우리의 이 오메가를 이루고 있는 이벤트들은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러한 샘플 스페이스에 있는 이벤트에 직접적으로 얘를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이벤트, 이러한 익스페리멘트로부터 관심 있어 하는 어떤 퀀티티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면이 나온 횟수, 여기에 관심이 있다 라고 하면, 자, 앞면이 2번 나온 이 이벤트는 어떤 숫자에 매핑이 되냐면 2라고 하는 숫자에 매핑이 되겠죠.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퀀티티가 앞면이 나온 횟수니까. 자, 그리고 HT, TH. 자, 얘네들은 1이라고 하는 숫자에 매핑이 될 겁니다. 그리고 TT라고 하는 이벤트는 0이라고 하는 숫자에 매핑이 되겠죠. 자, 이런 숫자들이 이게 결국 동전 2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 횟수인데 얘가 바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그런 퀀티티고요. 이것들의 집합을 우리가 이렇게 타우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샘플 스페이스의 이벤트들 혹은 그 이벤트들의 어떤 부분 집합, 그것들을 이렇게 어떤 숫자로 매핑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거를 수행해주는 어떤 함수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 x는 오메가 스페이스를 이 타우 스페이스로 매핑시켜주는 그러한 함수고요. 자, 이러한 애들을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을 처음 접하면 이게 용어가 이렇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베리어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어떤 변수,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사실상 얘는 변수가 아니라 함수예요. 그래서 샘플 스페이스에 있는 어떤 이벤트들 혹은 그것들의 어떤 부분 집합, 그러니까 이벤트 스페이스가 되겠죠. 이것들을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어떤 퀀티티, 양으로 매핑시켜주는 그러한 함수, 그게 바로 랜덤 베리어블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6.1 예제를 보면 우리 가방에 동전들이 있는데 이 가방에서 동전을 2번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꺼내서 관찰하고 그다음 다시 집어넣고 다시 한번 뽑는 거죠. 근데 이 가방에는 이제 미국 코인하고 영국 코인 이런 애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2번 뽑는다. 그러니까 이게 중복을 허용해서 2번 뽑는다라고 하면 먼저 샘플 스페이스를 한번 디파인을 해보죠. 그럼 샘플 스페이스는, 자, 미국 동전을 우리가 달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2번 다 미국 동전 나올 수가 있고, 다음에 한 번은 미국 동전이 나오고, 한 번은 파운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처음 파운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 동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둘 다 이제 파운드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자, 요게 이제 우리의 샘플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결국에는 미국 동전이 몇 번 나왔느냐, 이 퀀티티에 관심이 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x라고 하는 함수를 디파인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x라고 하는 함수는 이러한 이벤트를 입력으로 받으면 2라는 숫자로 매핑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벤트를 입력으로 받으면 1, 그리고 이러한 이벤트를 입력으로 받으면 1, 그리고 영국 동전이 2번 나왔다. 그러면 0. 자, 이런 식으로 이 샘플 스페이스에 있는 이벤트들을 어떤 특정 숫자 이렇게 매핑을 해주는 함수로 우리가 디파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 x가 바로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가방 안에 동전을 하나 뽑았을 때 실제로 미국 동전이 뽑힐 확률을 0.3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이 미국 동전이 하나 뽑힌다. 이러한 이벤트에 대한 프로베빌리티가 0.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이벤트에 대한 프로베빌리티 말고 우리가 얘를 랜덤 베리어블의 아웃컴,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이 퀀티티에 대한 프로베빌리티로 한번 연결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의 값이 2가 될 확률. 자, x가 2라고 하는 이 퀀티티에 대응되는 그러한 이벤트는 뭐죠? 바로 미국 동전이 2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 미국 동전이 2번 나온 이벤트에 대한 probability와 같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동전을 하나 뽑고 관찰하고 다시 집어넣었으니까 사실 두 번째 동전을 뽑는 이 이벤트는 첫 번째 동전을 뽑는 거랑 전혀 관계가 없어져요. 독립이죠. 우리가 독립의 개념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살펴볼 건데요. 직관적으로도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결국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0.3 곱하기 0.3 해서 0.09.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어져 있는 랜덤 베리어블이 특정 값을 가질 확률을 이렇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방금 했던 작업을 다시 돌이켜 보면요. 이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출력, 그 아웃풋의 프로베빌리티를 이 어떤 샘플 스페이스에 있는 그 샘플들, 그 이벤트들이죠. 그 이벤트들에 대한 프로베빌리티와 같다라고 놨어요.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우리가 포멀하게 디파인을 해보면, 자, 아까 x가 어떤 함수라 그랬죠.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부르는 x가 오메가를 타우로 이렇게 매핑시켜주는 그러한 함수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x 인버스 s, 여기서의 s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랜덤 베리어블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값들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x의 인버스는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가질 수 있는 그 퀀티티, 그 값을 샘플 스페이스로 매핑시켜주는 이러한 역함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랜덤 베리어블의 특정 값을 가질 어떤 확률은 결국 그 랜덤 베리어블 값의 이 프리 이미지죠. 그러니까 역함수 값, 요거와 같게 되고요. 얘가 의미하는 게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샘플 스페이스에 있는 어떤 오메가들 중에서 그 오메가를 랜덤 베리어블로 매핑을 했을 때 그 S 안에 들어있는, 그렇죠? 그러한 이벤트들에 대한 probability와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랜덤 베리어블의 아웃풋을 입력으로 받는 어떤 함수 pxs 있죠. 여기서 좌변에 정의되어 있는 이 함수, 얘를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x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건데, 이 랜덤 베리어블이 가질 수 있는 값, 그러니까 아웃컴이죠. 랜덤 베리어블의 아웃풋들, 그 집합이 파이나이트하거나 혹은 셀 수 있는 무한 집합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러한 랜덤 베리어블을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아웃풋들의 집합이 셀 수 없는 무한 집합인 경우, 그때 이 랜덤 베리어블을 우리가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확률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수학적으로, 좀 더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랜덤 베리어블 그리고 디스트리뷰션, 이게 뭔지 정확히 여러분들이 그 정의를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은 베리어블이 아닙니다. 함수고요. 우리 그 샘플 스페이스와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어떤 숫자로 표현되는 퀀티티 간의 그 매핑을 설명해 주는 그러한 함수예요. 그리고 디스트리뷰션, 우리가 얘기하는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랜덤 베리어블의 각각의 값에 대해서 probability를 어사인해 주는 그러한 함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